오늘의 조정이 대하락장의 시작일까? 아니면 건강한 조정일까? 정답, 특별한 뉴스 없었고요. 원래 이렇다. 상승장에서는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이 지극히 일반적입니다. 그래서 지금은 단기 변동성보다 그래서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.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? 상승하던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8% 급락을 했습니다. 특별한 악재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코링이 분들은 꽤 당황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. 우리가 이 하락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결론적으로 오늘의 하락은 대하락장의 시작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하락이었습니다. 즉, 저는 이 정도는 상승장 안에서의 건강한 조정의 범위 안에 있었다라고 보는데요. 그 이유를 몇 가지 설명드릴게요. 첫 번째, 거래량입니다.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것이 거래량인데요. 무엇을 볼까요? 바로 상대 비교입니다. 앞 양봉의 거래량보다 이번 음봉 거래량이 작았죠. 사실은 이것만 보고 저는 별거 아니었네 했습니다. 나머지 분석은 플러스 알파 개념이었죠. 두 번째가 반등이 나온 지점입니다.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지선이 바로 일봉상 평행 채널의 중단, 가격으로는 대략 38K 부근인데요. 여길 깨지 않았죠. 반등했다가 다시 한번 내려오더라도 이 38K는 깨지 않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. 중기적인 추세에서 이 구간을 깨지 않았고 여기를 깨지만 않으면 저의 기존 관점을 수정할 이유는 없었습니다. 또 한 가지, 단기 지지선은 26.8K부터 올라오는 대각 지지선인데요. 사실 중기적으로는 이 지지선을 잠깐 깨도 상관은 없습니다. 그러나 어쨌든 한번 여기서 지켜주는 반등이 나왔다는 것이 하락이 완전 심각한 하락은 아니었구나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지난번과 같이 38K 평행채널 중단 부근을 완전히 깨지 않고 지켜준다면 중장기 관점인 57K까지 가는 게 메인 관점이라는 점에 변함이 없습니다. 당연히 손절도 38K가 뚫리면 손절. 자, 단기적으로는 파동이 이렇게 WXY로 끝나고 다시 올릴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큰 음봉이 한번 나와줬기 때문에 반등 후에 한 번 더 저점을 내릴 가능성도 존재하고요. 그렇게 되면 38K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길 기대해보고 있습니다. 그 부근까지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CME 선물 갭이 그 부근에 있습니다. 아시겠지만 CME 선물 거래소에서 장 개장 전에 큰 가격 변동이 있으면, 예를 들어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이 있으면 해당 봉이 이전 봉과의 갭을 만들게 되죠. 그런데 비트코인 역사상 수없이 많은 갭이 있었는데 한두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시 이 갭 구간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비트코인 투자자는 갭이 떠 있으면 항상 신경이 쓰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 갭이 떴을 때도 신경이 쓰였는데 이왕 이만큼 내려온 거 짧게 한 파동 더 내려서 채우고 반등하면 완벽하겠다 싶습니다. 참고로 화면에 CME 선물 거래소 차트와 우리가 평소에 보는 바이낸스 테더 차트의 가격대가 조금 다릅니다. 테더 차트에선 이 부근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38에서 39K 부근입니다. 정리하면 중장기적으로 38K 안 깨는 선에서 조정이 오는 건 괜찮다. 단기적으로는 이대로 바로 오를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내려와서 CME 갭 있는 부근 채우고 올라가도 이상한 그림은 아니다. 자, 오늘은 손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. 손절은 어디에 걸어야 하나? 무조건 마이너스 5% 나면 손절하지 마시고 다음에 4가지 기준 체크하세요. 첫 번째, 매수 근거. 매수 근거가 깨지면 손절하는 겁니다. 예를 들어 저는 여기가 중요한 지지 구간이라고 봤기 때문에 여기가 뚫리면 그냥 손절하면 되는 겁니다. 두 번째, 성향. 계좌에 조금이라도 마이너스가 떠 있는 게 싫으시면 손절은 짧게 잡고 그게 아니라면 길게 잡을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이익 규모. 이미 이익을 크게 보셨으면 그만큼 손절을 여유 있게 잡아도 될 겁니다. 그러나 내가 이익을 본 게 없고 지금이 첫 포지션 진입이거나 심지어는 손실만 보고 있다면 그만큼 신중하고 정교하게 매수하면서 그만큼 손절도 짧게 잡는데 집중을 기울여야 합니다. 네 번째, 선물. 선물이면 레버리지에다 청산도 있으니까 무조건 짧게 잡아야 합니다. 반면에 현물은 청산이 없으니 중장기 관점에서 자신이 있으면 무조건 짧게 손절보다는 분할 매수 전략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. 자, 다시 차트로 돌아와 볼게요. 저는 중장기 관점이 38K 부근의 지지선 아래로 내려갈 확률은 낮다는 것이었습니다. 그리고 파동의 관점에서는 여기에서 조정 후 한 번 더 위로 갈 확률이 높겠다 라는 것이었죠. 그렇다면 매수 근거가 2개니까 손절 구간도 2군데인데 손절을 짧게 잡는 경우는 조정을 받았던 이 저점이 되겠죠. 손절을 길게 잡는 경우는 중장기 관점에 따라 38K 부근이 되겠죠.
여기서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 저는 후자를 택했죠. 왜일까요? 첫 번째, 매수 근거. 중기관점은 지금이 상승장이라는 거. 또 38개 아래로는 안 떨어질 확률이 높게 본다는 매수 근거가 있으니까 관점이 깨질 때까진 손절을 안 하는 거죠. 두 번째, 이익 규모. 저는 올해 이미 이익을 크게 봤습니다. 게다가 불타기 진입했던 현금도 전체 시드의 일부분일 뿐이었죠. 그래서 비트가 마이너스 10% 하락해도 전체 시드에 미치는 영향은 5%도 안 됩니다. 연초부터 이만큼 이익 보고 이만큼 일부 시드 가지고 손실 봐도 괜찮은 거예요. 제가 지난 3개 영상에 걸쳐서 매수 타점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나중에 57K 갔다가 이때 매수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지금 불타기 하는 전략은 리스키한 전략이니까 제발 참고하세요 라고 반복했던 이유가 저는 이미 이익을 많이 보고 있으니까 리스키한 선택도 할 수 있는 건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포지션을 본격적으로 처음 진입하시는 것일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런 상황에게는 더욱 조심해야 하는 자리니까 말씀드렸던 거예요. 그런 분들은 손절을 짧게 잡는 게 당연히 좋겠죠. 마이너스 뜨면서 매매가 시작되면 안 좋으니까요. 세 번째, 선물이 아니라 현물. 만약에 제가 선물 매매를 했다면 올라갔을 때 여기서 반익절 하고 나머지는 이 저점에 짧게 손절 잡았을 겁니다. 그런데 현물이라서 차라리 내려오면 분할 매수 또는 손절을 조금 더 넓게 하고 모아가는 전략으로 한 점도 있었습니다. 결론적으로 뭐죠? 손절은 정답이 없다. 제가 말씀드린 4가지 기준을 가지고 본인에게 맞는 답을 그때그때 정해서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. 4개 기준을 꼭 참고하세요. 자, 그리고 조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하락장에 길들여진 분들 또는 이제 코인 투자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조정이 익숙치 않으실 거예요.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마이너스 10%씩 또는 마이너스 15%, 마이너스 20%씩 조정 오는 것은 상승장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따라서 앞으로 1에서 2년 동안 더 자주 발생할 테니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두셔야 합니다. 과거 차트를 볼게요. 2020년의 상승장입니다. 멀리서 보면 상승장 중간중간에 이런 작은 조정들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당시 고점 가격 대비 하락률을 볼까요? 마이너스 20%, 마이너스 18%, 마이너스 18%, 마이너스 28%, 마이너스 25%, 마이너스 17%. 이게 불과 2달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. 마이너스 23%, 마이너스 17%. 이유가 있어서였을까요? 아닙니다. 상승장엔 원래 사이클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로그 함수로 기울기가 점점 더 가팔라집니다. 따라서 가면 갈수록 상승의 폭도 증가하지만 조정의 폭과 빠르기도 점점 더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. 제가 한 달 전에 고변동성 장세로 넘어갈 거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. 앞으로는 이런 지루했던 저변동성 장세에서 벗어나서 당분간 위든 아래든 큰 변동성이 생기는 고변동성 장세로 넘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하고 빨리 적응할 필요가 있습니다. 오늘 같은 하락에 놀라지 마시고요. 당황하면 큰일 납니다. 우리가 할 일은 단지 미리 시나리오 세우고 매매 전략 세우면 됩니다. 저도 이렇게 시장에 큰 변동이 있을 때 멘탈 잡아드리러 올 테니까 구독, 알림 설정 하시고 기다려주시고요. 좋아요, 댓글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.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